며칠 전 TV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8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타머 총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영국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왜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미국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30년 같이 장사하던 거래처가 어느 날 싫어하던 옆 가게와도 거래하겠다고 선언한 격입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국이 왜 태도를 바꿨는지,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는지, 그리고 유럽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편 가르기가 아니라 가짜 살 길 찾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중국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을 경계했고 화웨이 장비를 5G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미국과 거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중국과 AI 협력을 논의하고 바이오 기술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영국이 갑자기 중국이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단골 가게 주인이 갑자기 불친절해지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니까 옆 가게도 한번 가봐야겠다 싶은 심정과 비슷합니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장사는 계산이 먼저니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취임 전부터 한 일들을 보면 왜 영국이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는 동맹과 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협박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다가 덴마크가 거절하자 그럼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에도 말 안 들으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이웃나라인데도 같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예측 불가능하다. 동맹국조차 언제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른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한다. 영국과 유럽이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리가 식은 게 아니라 미국이 계산서를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영국도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영국이 먼저 입을 열었고 유럽은 입이 아니라 손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첫 번째, 인도와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FTA를 타결했습니다. 인도와 유럽연합을 합치면 인구 20억, 세계 GDP의 약 4분의 1입니다. 이 협상은 19년 동안 질질 끌렸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양측 모두 양보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결됐습니다. 왜일까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할 수 없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한 나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미국입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되거든요. 두 번째, 남미 국가들과의 FTA도 가속화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과는 30년 동안 협상이 막혀 있었습니다. 유럽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남미 농산물이 들어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타결 수순입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제부터는 돈과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트럼프 일기 때 교훈을 얻었다. 미국만 믿고 있으면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여러 번 겪어봤으니 유럽은 또 당하느니 미리 준비로 생각했던 겁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진 정치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독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금의 37%가 어디에 있을까요? 독일이 아닙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있습니다. 왜 독일 금이 미국에 있을까요?
냉전 시대 때문입니다. 소련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금을 안전한 곳인 미국으로 옮겨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놀랍게도 이 말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기독민주당 CDU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왜 갑자기 금을 돌려받자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을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 자산만큼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건 마치 평생 은행 적금만 들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행이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은행을 100% 믿기 어려워진 겁니다. 돌아보면 금과 달러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더 직접적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국민연금 기금이 최근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했습니다. 연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판다는 건 미국 국채가 더 이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건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이 미국 달러에서 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가 금을 사고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불편한 나라들만 아닙니다. 폴란드, 싱가포르, 체코 같은 나라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는 미국과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돈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이란 말이죠. 그럼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아픈 곳은 군사력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바로 달러와 국채입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점,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믿어져 왔다는 점, 그게 미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들이 하나씩 혹시 모르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판이 바뀝니다. 사람도 나라도 믿음이 99%에서 95%로 내려가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나오다가도 시장이 흔들리면 한 발 물러섭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가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말을 바꿉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각자 살 길 찾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안보는 미국, 무역은 중국,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 기술과 중국 시장 둘 다 필요합니다. 미국은 첨단 장비와 설계 기술을, 중국은 최대 판로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 매출이 흔들리고 중국이 미국 기술 쓰지 말라고 하면 생산이 막힙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면 산업 자체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라 줄이 바뀔 때도 버티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럼 뭘 먼저 챙겨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첫째, 말보다 구조입니다. 말은 하루 만에 바뀌지만 구조는 한 번 꼬이면 몇 년을 갑니다. 공급망을 어떻게 짜느냐가 결국 우리 생활을 지킵니다. 둘째, 한 줄로 편을 가르는 말은 이제 위험합니다. 세상은 이미 미국 플러스 알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가 외교의 앞자리에 와야 합니다. 관세가 오르느냐, 물건이 막히느냐,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지갑을 때립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경제가 미국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말을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90년대 IMF 때였나요? 아니면 최근인가요? 댓글에 한 줄만 놓고 가주세요. 댓글은 정답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놓는 자리니까요. 지금 세계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각자 살 길 찾기입니다. 여기까지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한 장면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 질서의 변화를 같이 본 겁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같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